자, 애프터 이펙트 간단하게 빠르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하고 나서 무조건 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녹화가 잘 되나 모르겠네요. 뉴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뉴에서 뉴 프로젝트 이렇게 열면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념하고 이 컴포지션 개념하고 달라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금 이 전체 그 뭐죠? 파일 전체를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컴포지션은 하나의 그릇이나 캔버스를 뜻해요. 그렇죠. 하나의 씬이나 장면을 나타내거나 또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포지션을 만들면 되는데, 이 컴포지션은 이걸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N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N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의 뉴 컴포지션 보면은 컨트롤 N이라고 여기 돼 있죠. 여기 컨트롤 N. 그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캔버스나 또는 냄비, 요리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를 저는 지금부터 뭘로 할까요? 우리 기본적인 폭죽 만들기 할 거니까 먼저 처음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 그리고 이 프리셋은 저는 뭘로 할까요? 자, 여기서 29.97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프레임 수가 많고요. 24보다 23.976 따로 없네요. 뭐가 그냥 프리셋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걸로 하죠. 그냥 귀찮습니다. 이걸로 하고 스퀘어 픽셀 항상 해주시고 스퀘어 픽셀 일단 프레임 23.976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할프 레졸루션 여기 듀레이션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1분 30초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1000을 하게 되면 OK를 누를게요. 그러면 10초를 뜻해요. 10초 여기 끝에 보시면 10초를 뜻해요. 여기 10초. 그런데 이 10초 부분 구간을 보면 절대로 10초가 안 돼요. 왜냐면 23.976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10초가 안 될 겁니다. 프레임 수가 모자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많은 영상이 거의 다 23.976 프레임으로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광고에서 많이 씁니다. 가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24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3.98 그 다음 30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9.97 그 다음 60 fps는 사실상 이것도 59.58 98 뭐 사실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죠. 우리는 이런 거를 이쪽을 non-drop frame이라고 하고요. non-drop frame. 그럼 여기 다시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가 non-drop frame이고요. 여기가 drop frame이에요. drop frame.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과 DSLR에 이렇게 적혀 있으나 사실상 이거예요. 이 값이에요. 왜냐면 요즘 표준은 거의 다 드랍 프레임을 씁니다. 넌 드랍을 쓰지 않아요.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의 플랫폼상 올리는 프레임 수들은 거의 다 드랍 프레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드랍 프레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라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패널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이런 좋은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워커 툴, 레이 다이내믹 텍스처, 뭐 트래커, 이거 버튼캣 같은 거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작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
컴포지션이 너무 커요. 1920 1080을 했는데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바꿀 때는 컴포지션 세팅을 바꿔야 돼요. 컨트롤 K를 누르면 바뀌어요. 또는 컴포지션에 여기 보면 컨트롤 K 있죠. 컴포지션 세팅 누르시면 돼요. 자, 내가 그릴 캔버스 크기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K를 누르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거를 1000에 1000 사이즈로 바꿀게요. 1000 사이즈 10초 말고요. 저는 5초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을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500을 입력하면은 5초가 됩니다. 5초. 그러면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1000 곱하기 1000으로 바뀌었죠. 1000 곱하기 1000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예, 스페이스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핸드 툴이고요. 확대하고 싶으면 휠로 확대하시면 돼요. 휠로 이렇게 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화면에 지금 여기 화면에 딱 맞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단축키가 있는데 Shift하고 Shift 옆에 Shift 누르고요. 물음표 누르시면 딱 맞아져요. 제가 만약에 이 컴포지션 창을 이렇게 줄였어요. 가령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확대를 했다고 칩시다. 400%.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해도 끝이 안 보여요. 여기 드디어 끝이 나왔네요. 이걸 딱 이 화면에 맞게 하려면 Shift 누르고 물음표 누르면 이 패널의 크기에 맞게 딱 보여줘요. 자, 이런 거는 꿀팁이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해상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로 꼭 항상 해주세요. 오토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빠르게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라인을 만드는데 컨트롤 Y 누르시면은 솔리드가 나옵니다. 자, 라인이라고 쓰고요. 자, 요거는 컬러 이 솔리드의 색깔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저는 그냥 노란색,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하고 메이크 컴프 사이즈를 누르세요. 메이크 컴프 사이즈. 이게 컴포지션 크기가 똑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 색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리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색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자, 펜툴 있죠. 펜툴 눌러서 여기서 찍으시고 끝에 찍으시고 살짝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럼 라인이 하나 그려졌고요. 자, 이런 빈 공간에 아무데나 누르면 이 선택이 해제되고요. 얘를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해제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이펙트 프리셋 창에 들어가세요. 스트로크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그러면 그냥 파일 써있고 스트로크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라인에다가 먹입니다. 그럼 이 솔리드에 스트로크라는 이펙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시고 마스크 1 그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펜툴로 얘를 선택하고 그리니까 마스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선 마스크가 하나 생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브러쉬 사이즈를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트랜스퍼런시로 할게요. 트랜스퍼런시. 왜냐면 트랜스퍼런시를 해야 요 스트로크의 색깔 그대로 입혀집니다. 제가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하고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크기가 키워집니다. 스트로크가 적당히 저는 요렇게 요 정도 한 25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브러쉬 하드니스를 100으로 하면 쨍해집니다. 이 끝이 좀 더 쨍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0프레임에 이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갖다 대고 스타트 엔드를 눌러주세요. 지금 방금 키프레임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탑워치인데 이걸 누르는 순간 이게 파란색으로 되는 순간 지금부터 이 순간에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자, U를 눌러보시면 키프레임이 먹인 게 열릴 거예요. U를 누르시면 원래는 이 솔리드 안에 열어보시면 자, 이 지금 솔리드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다 보일 거예요.
자, 열어보실게요. 그러면 마스크 보이죠? 그리고 이펙트 보이고 트랜스폼 보여요. 마스크는 원래 없었는데 제가 방금 그리니까 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스트로크라는 이펙트를 먹였으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원래 솔리드는 제가 가상의 솔리드를 따로 만들어 볼게요. 다른 솔리드를 그냥 색깔 구분을 위해 파란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보면, 자,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자, 차이 보이시나요? 원래 솔리드는 그냥 색종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고요. 기본적인 그 색종이의 트랜스폼, 그러니까 위치 값이나 앵커 포인트 값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앵커 포인트는 무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 값, 그 다음에 크기 값, 스케일, 로테이션, 회전율, 그 다음 오퍼시티는 불투명도예요. 그거에 관한 정보밖에 없고요. 이 모든 애프터 이펙트의 모든 그 항목에는 이런 스탑워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클릭을 하는 순간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거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 없앨게요. 자, 라인 하나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U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찍힌 것만 등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2번 누르세요. 페이지 다운 업을 하면 10프레임씩 움직입니다. 10프레임씩. 자, 물론 그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시프트나 아무것도 안 누르고 움직이면, 자, 보시면, 자, 솔리드가 움직이죠. 솔리드의 위치값이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처음 배울 때부터 시프트 페이지 다운이나 페이지 업을 하면 10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자, 20프레임 지점에 가서요. 자, 여기 보면 20프레임 있죠? 20프레임에 가서 이 스타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스타트를 이렇게 100으로 만드시고요. 엔드 값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얘를 100으로 만들게요. 엔드 값도 100으로 만들고 스타트 값도 100으로 만들게요. 그럼 요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돼요. 스타트를 0, 엔드를 100.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이렇게 교차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런 라인이 하나 사라지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이 상태에서 스탑워치 20프레임 가서 이렇게, 그러면 스타트와 엔드 모두 다 0% 값, 0% 값에서 시작을 해서 끝날 때 100% 값으로 만들고요. 이걸 살짝 잡아서 드래그해서 교차해 볼게요. 교차하면 할수록 이 라인에 따라가는 크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저가 날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때 이 느낌이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끝값에다가 인디케이터를 Shift를 누르면 딱 스냅이 걸립니다. 여기서 단축키 N을 누르시면 이 워크 에어리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시작점은 B로 누르시고 엔드 값은 N으로 누르세요. 그러면 이 구간이 워크 에어리어가 되면서 동시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 렌더링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여기 놔두고 B 이 끝에 놔두고 N으로 누르세요. 자,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얘를 다 잡고요. F9를 누르시거나 우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요거 이지를 누르시면은 얘가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진이라고 해서 가감속이 들어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살짝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잡아볼게요. 다 드래그를 하시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시면 우클릭을 해서 저처럼 이게 스피드 그래프로 돼 있는지 밸류 그래프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스피드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밸류 그래프를 만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스피드 그래프 해볼게요. 자, 끝점을 잡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끝점을 잡고 드래그를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딱 아다리가 맞습니다. 아다리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볼 때 지금 방금 제가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숫자 키패드 0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프리뷰가 됩니다. 자,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프의 속도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프를 여기 앞에 점을 잡아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속도가 처음 0초 때 굉장히 빨라졌다가 천천히 느려집니다. 자, 한번 보게요. 이렇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완성됐어요. 자, 그래프를 끌게요. 자, 이게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라인이. 자, 이런 라인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로 가서 지금 만든 라인 컴포지션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하나의 캔버스 또는 하나의 어떤 장면, 씬 또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런 컴포지션을 여러 개 만들어서 다시 그 컴포지션끼리 합성을 시키면 새로운 장면이 나와요. 자, 지금 한 가지 요소를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걸 누르셔도 돼요. Create New Composition 아니면 Ctrl N이라고 했죠. Ctrl N 해서 이번에는 볼을 만들어 볼게요. 볼. 볼 말고 볼 그래요. 볼 만들죠. 볼 만들어 볼게요. 이 볼은 500에 500 사이즈로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새로운 컴포지션이 완성됐습니다. 자, 요건 없애줄게요. 이 상태에서 또 솔리드, 가장 쉬운 게 솔리드예요. 만만한 게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솔리드 만들 때 컨트롤 Y 누르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컨트롤 Y 솔리드 우클릭해서 여기 빈 공간이죠. 우클릭해서 뉴에서 솔리드를 해도 되고요. 여기 위에서 여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이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를 누르셔도 돼요. 여기 컨트롤 Y라고 써있죠. 왜 레이어에 가야 되냐면 지금 여기 한 줄 한 줄 쌓이는 걸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어 창에 가면은 레이어가 쌓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텍스트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글자, 문자, 텍스트 또는 솔리드, 색종이 같은 거죠. 그냥. 그리고 라이트, 빛, 그다음 카메라를 새로 만들 수 있고요. 널 오브젝트라고 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상의 허상의 어떤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쉐이프 레이어, 모양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일러스트 대신에 만들 수 있고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는 이제 조정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다 이펙트를 많이 먹여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 시네마 4D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총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9가지를 물론 이 포토샵 파일 말고도 일러스트까지 하니까 10가지가 되겠죠. 10가지 정도의 파일들을 여기 안에 레이어 층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Y를 다시 눌러서 500에 500 사이즈로 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볼.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컨트롤 K를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을 바꿔볼게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전체 크기가 컴포지션 크기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1000에 1000으로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되니까 원래 만들었던 사이즈보다 이 솔리드보다 1000으로 늘어나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캔버스에. 그럼 이 색종이가 작잖아요. 그럼 이 색종이의 색도 바꿔보고 크기도 바꿔볼게요. 지금 다 이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세요. Y. 그러면 솔리드 세팅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우클릭해서 솔리드 세팅 바꾸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 여기가 아닌가요? 프리컴프. 이걸 누르시고 레이어의 솔리드 세팅.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Y라고 돼 있죠. 자, 얘를 누르시고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시면 솔리드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을 볼이라고 하고 볼답게 제가 100 크기로 만들고요. 오케이를 해줄게요. 제가 색깔도 바꾼다고 했는데 색깔을 안 바꿨네요. 색은 노란색으로 쨍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볼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 여기 보면
렉탱글하고 라운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엘립스. 그럼 엘립스가 1이니까 1으로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자, 더블 클릭하시면 마스크가 새로 생깁니다. 원래 트랜스폼밖에 없었는데 마스크가 새로 생기고 이 마스크가 지금 제가 일립스를 했기 때문에 패스 모양이 쉐이프를 눌러보면 렉탱글 일립스가 돼 있어요. 지금 일립스 상태인데 렉탱글로 바꿔버리면 얘가 바뀌어요, 모양이. 그러니까 지금 원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적용됐으니까요. 자, 얘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얘를 움직일 건데 단축키 이걸 열으셔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직접 열으셔도 되는데, 자, 이 위치 값을 바꿀 겁니다. 위치 값을. 그러면 P를 누르시면 포지션만 열려요. 포지션만. 자, 인디케이터 0초에서 포지션 키프레임 누르세요. 예, 스탑워치 누르시고 20프레임 간 다음에, 자, 20프레임 갈 땐 제가 뭐라고 했죠? 페이지 업 다운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Shift 페이지 다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포지션을 옮겨 볼게요. 자, 여기 보면 X축과 Y축이 있어요. 이게 Y축이고요. 이게 X축이에요. 500, 500 설정돼 있는데, 자, 옆으로 이 끝점까지 보내보겠습니다. 끝점까지. 이걸 넘어가면 화면에 안 나오니까 끝점에 대충 950 정도로 보낼게요. 950에.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죠. 인디케이터를 앞으로 가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돌려볼 거기 때문에 여기다 N을 누르면 워크 에어리어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Shift로 재생시켰습니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되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죠. 위치값만 변경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움직임이 너무 둔하니까, 자, 키프레임을 다 누르시고 F9를 누르거나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이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느낌이 살짝 바뀝니다. 가감속이 들어가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속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약간 속도가 늦춰지죠. 늦춰졌다가 천천히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빨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그래프를 살짝 만져볼 건데 제가 여기 끝점을 잡아서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처음에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더 빠르고 뒷부분에 갈수록, 자, 이 지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천천히 서서히 멈춰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애니메이션 하나 완성이 되는데, 자, 얘를 제가 사방으로 퍼뜨려 볼게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 친구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널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데요. 레이어에서 뉴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널 오브젝트. 이 널은 가상의 어떤 오브젝트예요. 보이지 않죠. 지금 이 네모가 투명한, 보이지 않는데 이 가상의 투명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얘 볼을 여기 페어런트 라인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페어런트는 부모죠. 부모처럼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얘를 돼지꼬리를 잡고 널 원에다가 묶어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넌 상태였다가 다시 널 원에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볼이 이 널에, 가상의 널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 널을 구경을 해보면 트랜스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널만 움직여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복사를 하나 안 했네요, 제가. 자, 복사 하나 해볼게요. 복사를 하나 하고요. 얘를 이름을 볼2로 할게요. 볼2.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묶어주고요. 자, 이 볼2를 한번 제가 움직일 건데, 볼 1, 2가 같은 거예요. 왜냐면 복사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겹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살짝 옆으로 당기면 시간차가 발생하니까, 자, 이 볼2는 여기서부터 등장하게 되니까 이거는 등장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는 볼2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이걸 더 뒤로 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시작점이 달라졌으니까 볼2가 이 지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볼2를
제가 옮겨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볼 2를 여기다가 옮겼으니까 여기다 페어런트 걸었으니까 이 로테이션을 제가 90도로 해볼게요. 90도로. 그러면 이 볼 2가 널 1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90도가 회전이 됐어요. 90도가 회전이 됐어요. 이게 왜 좋냐면 이 볼 2의 로테이션을 건드리지 않고 널만 움직여서 그러니까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널을 이용해서 위치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널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풀고요. 얘를 복사를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볼 3이 됐는데 자동으로 이제 럼버링이 돼요. 여기서 널을 묶고요. 로테이션을 18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3개로 변하죠. 3개로. 이렇게 3개로 변합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넌 풀고요. 넌으로 바꾸고 복사 하나 더 하고 얘를 널에 묶습니다. 그럼 원본 볼 4의 위치값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널에 묶여있는 널을 270도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네 방향으로 퍼뜨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원본의 위치값이나 앵커 포인트를 전혀 만지지 않고 돌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볼을 퍼뜨리는 한 폭죽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폭죽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라인 됐습니다. 볼 됐어요. 여기서 제가 반짝이는 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반짝이는 볼. 자, 이 프로젝트 패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N 누를게요. 컨트롤 N을 누르거나 여기 있는 조그만 거 누르면 됩니다. Create a new composition. 자, 새로운 장면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볼 2를 만들어 볼게요. 뉴볼. 뉴볼이라고 할게요. 뉴볼을 만들 건데 이것도 컴포지션 1000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Y 누르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 Y.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100백짜리 만들었고요. 색종이 조그만 거. 일립스 툴로 만들어서 일립스로 하지 말고요. 우리 별로 하죠. 별로 하면 별 모양이 이렇게 멋있게 나왔죠. 자, 얘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스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기본 애니메이션은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P를 누르시고, 자, 인디케이터 0일 때 인디케이터 0일 때 스탑워치 누르고요. 자, Shift 페이지 다운 2번 눌러서 20프레임에 간 다음에 얘를 위치를 또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외웠죠? 950이라고. X축 값 950. 자, 그리고 얘를 잡아서 F9를 누르거나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걸 누르고 이쯤에서 N을 눌러서 어크 에어리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잡아줄게요. 그래프를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별이다 보니까 심심해요.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포지션을 누르거나 뭐 스타를 눌러도 돼요. 스타를 누르고 Shift 누르고 R 누르시면 다른 키프레임이 열립니다. R이 왜 R 눌렀냐면 로테이션을 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닫아볼게요. 자, U를 누르면 키프레임 찍힌 것만 나온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R 누르고 T 누를게요. 오퍼시티의 T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S. 크기니까 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SRT는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기본 애니메이션 이것만 알아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닫아보고 얘를 U를 누르면 P만 나오겠죠. 또는 닫고 P만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R 눌러볼게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0초일 때 스탑워치 누르시고 20프레임 가서 저는 이거를 두 바퀴를 돌려볼게요. 두 바퀴. 요건 두 바퀴고요. 요거는 각도예요. 자, 두 바퀴를 돌릴게요. 그러니까 360도를 두 번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너무 빠르니까 이 끝에 값을 바꾸죠. 인디케이터를 항상 위치 값을 정확하게 커서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놔두셔야 돼요. 내가 바꿀 키프레임을 놔두고 얘를 누르시고 얘를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 바퀴밖에 안 돌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잡고 F9 그다음 그래프 누르시고 그래프를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로테이션 값까지 준 이 기본 애니메이션 스타를 제가 null 오브젝트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null 오브젝트 만들 때 레이어로 들어가도 되고요. 레이어에 new 그다음 null 오브젝트 해도 되고, 단축키가 있는데 Ctrl Alt Shift 다 누르고 Y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해서 new에 null 오브젝트 누르셔도 됩니다. 자, 얘를 복사를 하나 하고요. star2를 null 오브젝트에 묶은 다음에 얘를 R을 눌러 보겠습니다. R. 그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null을 통해서 위치값을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줄 거예요. 자, 90. 그러면 이런 식으로 퍼뜨려집니다. 자, none으로 바꾸고 스타 하나 더 복사하고 얘를 3번을 null로 묶어준 다음에 180 하면 세 방향으로 퍼뜨려지고요. 자, none으로 바꾸고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얘를 null로 묶고 270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것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이 네 개를 다 잡아요. 드래그를 해서 다 잡은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프리컴포즈라고 있어요. 프리컴포즈는 이 네 개의 레이어를 한 레이어 컴포지션 안에 다 집어 넣는 거예요. 프리컴포즈. 근데 요걸 잡고 프리컴포즈 단축키가 있는데 얘를 잡고요. Ctrl Shift C를 누르면 돼요. C. 그러면 프리컴포즈가 됩니다. 다시 그냥 이거 눌러도 똑같은 화면 나와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에 클릭하냐 여기 클릭하냐에 따라 다 기능이 다른데 지금은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그냥 두 개를 다 클릭한 걸로 할게요. 자, 프리컴포즈의 이름을 star1이라고 할게요. star1.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화 됐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네 가지가 묶여 있고요. 방금 설정한 워크 에어리어 크기만큼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워크 에어리어를 이만큼 설정을 했지만 레이어 길이가 나머지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을 해서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하면 전체가 5초였는데 방금 20프레임까지밖에 안 나오죠. 자, 뒤에 있는 20프레임 뒤에 이 부분을 다 잘라낸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 1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뉴 볼 컴포지션에 있던 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안에 더블 클릭 들어가면 스타가 1, 2, 3, 4 4개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했어요. 그럼 얘 이름을 좀 바꿔보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다시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복사를 하면은 얘가 똑같이 복제가 됐는데 제가 이걸 바꿔버리면 여기에도 영향을 줘요. 밑에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스타 1을 디플리케이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완벽하게 독립된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얘를 늘려요. 얘를. 그래야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지우고 지금 밑에 이 레이어 창, 컴포지션 창에서 복사를 해버리면 프로젝트 패널에는 새로운 푸티지가 생성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둘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변형을 주면 얘도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젝트 패널에 이 친구를 디플리케이팅을 합니다. 컨트롤 D 하면은 디플리케이트의 약자예요. 그럼 얘를 내립니다. 그럼 새로 독립된 복사본이 사본이 생깁니다. 그럼 자, 보시면 겹쳐져 있으니까 두 개가 구별이 안 되지만 얘를 null2에 묶고요. 360도를 돌려볼게요. 360도를 돌리면 안 되겠네요. 살짝 45도.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깔을 바꾸려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바꿔야 돼요. 색을. 우리 색 바꾸는 거 어떻게 했냐면 솔리드는 Ctrl Shift Y 눌러서 색을 요 색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바꾸면 한 가지 색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바꾸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뉴 볼에서 이 스타 1, 2에 이것만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걸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열어보면 기능이 없어요. 트랜스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필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은 색칠하기인데요. 색칠하기를 여기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색을 이건 마음에 드는데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요거 좋네요.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퍼시티 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죠. 그러면 이런 별이 폭발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시간차를 약간 주려면 뭐 인디케이터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이 스타 1, 2를 뒤로 물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차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얘 크기를 줄여볼 수도 있어요. 자, 얘를 누르시고 이 스케일 있죠. S를 누르시면 스케일만 나오는데 이 스케일 자체를 통째로 키프레임을 먹이지 않고 자체 크기를 줄여볼게요. 한 80으로. 그러면 약간 더 작아진 별이 폭발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별 폭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만든 거 확인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라인 하나 만들었고요. 라인 볼 만들었어요. 기본 볼. 그 다음 뉴 볼 하나 만들었죠. 뉴 볼. 자, 스타 1은 이 뉴 볼 안에 있는 스타 1이니까 끌게요. 끌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자, 위에 있는 라인을 복사를 하나 더 할게요. 그럼 라인 2가 완성됐죠? 라인 2를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밑에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라인에다가 볼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자, 볼. 자, 볼을 붙이려고 하니까 엘립스 툴로 바꾸시고, 자, 솔리드 하나 만든 다음에 볼 하나 만들게요. 자, 볼 색깔은 빨간색. 빨간색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볼이 하나 완성됐죠? 이 볼이 여기 라인을 따라가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볼의 위치를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X, Y축 값을 이용해서 움직여 줄게요. 살짝 볼게요. 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 저기 휠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시프트가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움직였어요. 자, 정확하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지점에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라인 1에 이펙트의 패스를 보면 마스크의 패스를 보면 이 패스라는 건 경로예요. 경로나 길이나 모양을 뜻하거든요. 지금 패스를 잡아보면 이 경로가 나오는데 이 패스를 컨트롤 C를 할게요.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서 볼 1에 포지션 값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볼 1은 아무것도 없이 마스크 하나 트랜스폼밖에 없어요. 이때 포지션이 위치 값이니까 이 위치 값에다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복사돼서 경로가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키프레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시간대에 맞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자, 따라가긴 하는데 속도가 달라요. 왜냐면 라인은 제가 그래프를 만졌고 얘는 그래프를 만졌죠. 근데 얘는 그래프를 안 만졌잖아요. 일단 비슷한 그래프로 만들어 줄게요. 자, F9 누르시고 그러면 약간 비슷해지는데 우리 그래프 모양을 한번 다시 봅시다. 얘를 잡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도 비슷한 모양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약간 비슷해졌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노가다로 맞춰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키프레임의 인디케이터 중간 정도, 중간값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볼이 중간 정도 왔을 때에
인디케이터를 놔두고 지금부터 위치값을 맞추는 거예요. 자, 포지션 누르시고 이렇게요. 움직이니까 포지션의 새로운 키프레임이 완성됐죠. 약간 볼 모양이 볼 모양이 휘네요. 자꾸.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맞추자. 자, 키프레임 한 프레임씩 맞추는 거예요. 페이지 업다운으로 맞춥니다. 페이지 업다운으로 한 프레임씩 가서 자,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ift 물음표를 누르면 네, 볼이 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돼 있죠. 그리고 끝점에서 이 볼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우리 오퍼시티 이용하면 돼요. 오퍼시티를 이 끝 지점에서 살짝 인디케이터 요 정도에서 오퍼시티를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자, 이때 키프레임 딱 누르고요. 스워치 눌러서 지금은 100%잖아요. 그런데 이 끝점에 갔을 때 0%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끝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어느 정도 요소가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컴포지션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이걸 다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걸.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새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1920, 1080p짜리를 10초짜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10초짜리 만들려면 1000으로 하고요. 자, 최종 컴프니까 이 컴프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할게요. 메인 컴프. 이 메인 컴프에다가 다 합성해서 넣어볼게요. 지금 메인 컴프는 비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라인 해볼게요. 라인 2를 넣어보겠습니다. 라인 2.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라인 2의 위치를 살짝 이렇게 이 밑에서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자,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끝날 지점에 마치 폭발할 때 지점에 볼 하나를 위에다 얹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지점에다가 볼 2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이면 되는데 그냥 여기 끝점을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Alt Shift 누르면 딱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왔을 때 터져야 되니까 시간차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뒤로 밀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좀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라지고 동시에 얘가 등장하는 거죠. 빵.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좀 더 빠르게. 빵. 빵. 자,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컴포 들어갈게요. 네, 이것도 워크 에어리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컴포에 들어가 보면 사라지죠. 방금 워크 에어리어가 잘리니까 컴포지션 길이 자체도 잘렸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 터지고 두 번째 스타 1이 터져 볼게요. 스타 1도 여기다 갖다 넣어 볼게요. 위치가 안 맞죠? 위치를 여기다가 놔두시고 살짝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R 눌러서 로테이션으로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이 좀 더 예뻐지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터졌으면 좋겠어요. 스타 아까 1, 2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얘를
좀 더 키워보고 가운데다가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는 크기를 딱히 크게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치 빵 이렇게 폭죽이 완성됐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거를 N을 누르면 워크 에어리어가 이만큼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이 구간만 계속 보입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폭발 느낌을 낼 수 있고요. 이때 뭔가 심심한데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이 볼이 터질 지점에 살짝 예고 폭발을 주면 좋은데 이때 새로운 그냥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솔리드 하나 만드셔 볼게요. 여기서 500에 500짜리 너무 큰 거야. 300에 300짜리 살짝 회색빛 나는 이런 네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를 원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씌우고요. 자, 이 솔리드를 오퍼시티를 눌러서 T를 눌러서 살짝 어둡게 만들고 한 50%로 바꿀게요. 50% 바꾸고 얘를 여기에 이렇게 걸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솔리드가 여기까지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살짝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Alt 대괄호를 누르시면 잘려요. 앞에 부분이 잘리고 여기 한 프레임만 가볼게요. 한 프레임 두 프레임만 가서 Alt 누르고 대괄호 닫는 버튼 누르면 뒷부분이 잘려요. 그러면 딱 이 구간만 보이고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구간을 이러한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Ctrl Y 누르고 이번에는 폭발하기 전에 살짝 푸른빛이 나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이건 네모로 해볼게요. 네모. 얘도 T 눌러서 50%로 바꾸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맞추고요. 대충 만들고 얘도 이쯤에서 Alt 대괄호 2프레임 정도 가서 3프레임 정도 갔네요. 대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폭죽이 완성돼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심심하니까 맨 끝에 아까우니까 라인 1을 하나 더 얹어 볼게요. 라인 1을 눌러서 이 라인 1을 보면 자, 이런 라인이었어요. 자, 얘를 크기를 S를 눌러서 50으로 바꾸고 50도 너무 크네요. 3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얘 위치를 가운데다 놓을게요. 자, 얘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시작점이 여기니까 자, 이쯤이죠. 이쯤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터질 때 얘를 뒤로 밀어요. 가자. 터질 때 얘를 미루고 몇 분? 5분. 5분 후면 끝나요. 5분 후에 안 끝나면 나 안 가? 자, 이런 리피터가 아니라 라인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끝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워크레이어를 살짝 더 높일게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워크레이어 이것도 트림 컴프트 워크에어리어 할게요. 자, 메인 컴프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를 사방으로 돌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컨트롤 D 누를게요. 그리고 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이 라인 새로 만들어 온 거를 여기 널 3에다가 묶은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90도 돌려보게요. 아, 지금 이게 또 앵커 포인트가 달라졌네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 널을 사용하지 맙시다. 널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 라인 자체를 돌릴게요. 라인 자체를.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고요.
얘를 R 눌러서 세 방향으로만 나가는 걸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돌렸네. 살짝 바꿔주고. 지금 앵커 포인트가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인데 이것 때문에 이 축을 중심으로 자꾸 로테이션을 돌려요. 사실 이거 제가 돌릴 때 앵커 포인트를 끝점에다가 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멋있게 폭죽이 완성됐습니다. 기본적인 도형 쉐이프를 이용해서 기본 애니메이션으로 폭죽 만들기.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천천히 다시 따라해 보시면서 기본 폭죽 도형 요것만 사실 잘해도 기본 애니메이션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우리 내일 만날 때는 우리 5월 11일에는 볼 공튀기기, 진짜 볼을 쫄깃쫄깃하게 튀기게 해서 이게 볼로만 했다 뿐이지 오브젝트를 달리, 푸티지를 달리하면 굉장히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우리 볼 애니메이션만 쳐도 볼 애니메이션 공튀기기 애니메이션만 봐도 이런 3D 말고 2D 상으로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많은데요. 너무 이거 다 어려운 프로그램만 나오네요. 2D 이거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거 한 프레임씩 만든 거고요. 애니메이션 잠깐 애프터 이펙트로 하는 걸 애프터 이펙트 이런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애니메이션들. about realism. Just to go over the points. Like a gated. 이런 볼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는데 Alright, that's looking pretty 이건 good. 굉장히 So let's go ahead and 구식인 방식인데요. 제가 새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볼 튀기기로 한번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끝내봅시다.